그날 사무실에서 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지훈이 내 책상 위에 서류를 툭 던지며 말했다. 이제 내가 필요 없어. 내 아이디어는 내 거야. 그 말은 칼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5년 동안 함께 일한 동료가 내 프로젝트를 훔쳐 승진을 노리는 순간이었다. 넌 그냥 평범한 직원이야. 영원히 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돈다. 내 존재를 부정하는 그 한마디가. 나는 즉시 반응하지 않았다.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을 뿐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니 내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렸다. 왜 그랬을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우리 회사처럼 경쟁이 치열한 IT 업계에서 소란을 피우면 나만 손해본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다. 지훈은 이미 상사들과 가까웠고 나는 그저 성실한 평사원이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참아야 해. 이게 현실이야. 하지만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렸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계산이 시작되었다. 다음 날 출근길 지하철에서 사람들로 붐비는 플랫폼을 보며 떠올렸다. 어린 시절, 아버지가 해고당한 후 가족이 무너진 기억. 참아라, 세상이 그렇다. 어머니의 말이 귓가를 스쳤다. 나는 그 말을 따랐다. 학교에서 왕따를 당할 때도, 대학에서 조별과제에서 배제될 때도.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지훈의 배신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그는 내 아이디어를 훔쳐 자신의 프레젠테이션에 넣었고 회의에서 나를 무시하며 웃었다. 수진 씨 아이디어? 아, 그건 제가 발전시킨 거예요. 상사들은 박수를 쳤고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미소 지을 수밖에 없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지훈의 소셜미디어를 훑어보기 시작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심지어 링크드인까지. 그는 완벽한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었다. 성공한 남자, 행복한 가족. 아내와 아이 사진이 가득했다. 이게 내 약점인가?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관찰했다. 그의 일과를 메모했다. 아침 8시 출근, 점심은 늘 같은 식당, 저녁은 헬스장. 평범하지만 그 안에 틈이 보였다. 며칠이 지나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았다.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지? 자책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곧 깨달았다. 잘못은 내가 아니라 시스템이었다. 회사에서 여자 직원은 늘 2등이었다. 지훈처럼 남자들은 네트워킹으로 올라갔다. 나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야 해. 하지만 단순히 버티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의 약점을 찾기 시작했다. 회사 내부망을 통해 그의 과거 프로젝트를 확인했다. 이상한 점이 있었다. 예산 초과. 하지만 은폐된 흔적. 그 주말 집에서 혼자 앉아 계획을 세웠다. 바로 덤비면 안 돼. 기다려. 심호흡을 하며 내 감정을 억눌렀다. 분노가 나를 삼킬 뻔했지만 나는 그것을 에너지로 바꿨다. 지훈의 아내가 운영하는 카페를 찾아갔다. 우연을 가장에 들어가 대화를 나눴다. 지훈 씨 아내시죠? 회사 동료예요. 그녀는 친절했다. 그 순간 내 마음속에서 무언가 변했다. 이 사람을 이용할 수 있나? 하지만 아직 아니었다. 나는 돌아와 일기를 썼다. 오늘 나는 여전히 나야. 하지만 내일은 모르지? 회사에서 지훈을 마주칠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내 목소리는 차분했다. 속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을 분석했다. 그는 나를 무시했지만 불안해 보였다. 내가 먼저 흔들리는군. 나는 상사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은근히 지훈의 실수를 언급했다. 이 부분 예산이 맞나요?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지훈의 눈빛이 변했다. 그게 시작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자신을 설득했다. 너는 강해. 이걸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밤에는 악몽이 왔다. 배신당한 장면이 반복되었다. 왜 참아야 해? 왜? 그 질문이 나를 변화시켰다. 임랭 콩큐독 AI, 토이넨라. 침묵은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 후로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지훈의 과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회사 동료들을 통해 소문을 모았다. 지훈 씨, 전에 다른 회사에서 문제 있었대. 누군가 속삭였다. 나는 그걸 추적했다. 온라인으로 그의 이력을 검색했다. 놀랍게도 이전 직장에서 해고된 기록이 있었다. 횡령 의혹.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이걸 이용할 수 있나? 나는 생각했다. 하지만 조심스러웠다.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밤을 새웠다. 피곤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이게 나의 복수야. 하지만 복수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략이었다. 나는 지훈의 가족을 관찰했다. 그의 아내, 미경 씨는 카페를 운영하며 바빴다. 아이는 초등학생. 가족을 건드리면 나는 괴물이 되나?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었다. 하지만 지훈의 배신을 떠올리면 그 갈등은 사라졌다. 그는 내 삶을 망쳤고 나는 그의 삶을 흔들기로 했다. 회사에서 나는 점점 가까워졌다. 지훈 씨, 이 프로젝트 같이 할까요? 제안했다. 그는 의심스러워했지만 받아들였다. 그 안에서 그의 약점을 찾았다. 그는 술을 좋아했다. 회식 자리에서 나는 은근히 그를 자극했다. 지훈 씨, 과거 이야기 좀 해주세요. 그는 취해서 털어놨다. 전에 회사에서 실수했어. 그 말을 녹음했다. 이게 무기야.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내 마음이 변했다. 처음에는 분노였다. 이제는 차가운 즐거움. 그가 무너지는 걸 보는 게 재미있어. 하지만 그 생각에 스스로 놀랐다. 나는 누구야? 밤에 미러를 보며 물었다. 얼굴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라졌다. 더 날카로워졌다. 친구들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참았다. 혼자서 해야 해. 그래야 안전해. 지훈의 승진이 발표되었다. 내 아이디어 덕분에. 그날 사무실에서 축하 파티가 열렸다. 나는 웃으며 박수 쳤다. 속으로는 내가 옳은 만큼 떨어질 거야. 계획을 세웠다. 그의 과거 횡령을 상사에게 익명으로 제보할까? 하지만 너무 직설적이었다. 대신 그의 아내를 이용했다. 카페에 다시 가서 지훈 씨가 요즘 피곤해 보이네요. 일 때문에 그녀는 걱정했다. 나는 은근히 과거 이야기를 흘렸다. 전에 회사에서 힘든 일 있었대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그 후 지훈의 집안에 균열이 생겼다. 그는 집에서 싸움이 잦아졌다. 회사에서 피곤해 보였다. 이게 내 작품이야. 하지만 기쁨보다는 공허가 왔다. 이걸로 충분할까?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그의 프로젝트에 작은 오류를 심었다. 코드를 살짝 바꿨다. 발견되지 않을 만큼. 클라이언트 미팅에서 문제가 터졌다. 상사가 화를 냈다.
지훈은 나를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었다. 내 심리가 변형되었다. 임랭 비우카이 나는 매일 자신을 설득했다. 너는 피해자가 아니야? 이제 가해자야. 하지만 도두가 왔다. 이게 오라. 밤에 울었다.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차갑게 변했다. 지훈이 나를 불러 세웠다. 너 짓이야. 그의 눈빛이 두려웠다. 나는 부정했다. 무슨 소리예요? 그 순간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그는 똑똑했다. 나를 감시하기 시작했다. 나는 대비했다. 내 행동을 숨겼다. 휴대폰을 바꾸고 메일을 암호화했다. 이게 전쟁이야. 그의 움직임을 예측했다. 그는 상사에게 나를 험담했다. 수진 씨가 실수 많아요. 하지만 나는 이미 대비책을 세웠다. 내 프로젝트를 완벽하게 마쳤다. 상사가 칭찬했다. 지훈의 위치가 흔들렸다. 전쟁이 본격화되었다. 지훈은 나를 노골적으로 적대시했다. 회의에서 내 의견을 무시했다. 그건 안 돼. 그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나는 참았다. 기다려. 집에서 그의 소셜을 해킹하려 했지만 실패했다. 너무 위험해. 이 대신 법을 이용했다. 그의 과거 횡령을 노동부에 익명 제보했다. 증거는 없었지만 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내 마음속에서 낸틴이 사라져갔다. 그를 파괴해야 해.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나 자신도 아팠다. 친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나는 웃었다.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고립되었다. 이 복수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밤에 약을 먹었다. 불면증 때문이었다. 꿈에서 지훈이 웃었다. 넌 영원히 평범해. 지훈의 아내가 카페를 그만두었다. 이혼 소문이 돌았다. 내 탓인가? 나는 자책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회사에서 그의 실수를 더 노출했다. 이메일로 클라이언트에게 힌트를 줬다. 프로젝트에 문제 있을 수 있어요. 클라이언트가 항의했다. 지훈은 패닉에 빠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왜 그래? 우리가 친구잖아.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나는 웃었다. 친구. 내가 먼저 배신했어.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모르는 소리예요. 그는 화를 냈다. 증거 잡으면 너 끝이야. 위협이었다. 나는 두려웠지만 흥분되었다. 이제 게임이야. 그의 약점을 더 파고들었다. 그의 아이 학교를 알아냈다. 아이를 건드리면 안 돼. 내 양심이 외쳤다. 하지만 이용했다. 학교 행사에 우연히 가서 선생님과 이야기했다. 지훈 씨 아이, 요즘 힘들어 보이네요. 선생님은 걱정했다. 지훈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경고를 받았다. 집안은 엉망이었다. 그는 술에 빠졌다. 회식에서 취해 실언했다. 내가 훔쳤어. 누군가 녹음했다. 소문이 퍼졌다. 상사가 불렀다. 설명해봐. 이 지훈은 변명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준비했다. 내 원본 아이디어를 제출했다. 이게 제 거예요. 내 심리가 뒤틀렸다. 이게 만족인가? 하지만 더 원했다. 완전히 파괴해. 도두가 왔다. 멈춰. 하지만 늦었다. 지훈이 나를 스토킹하기 시작했다. 집 근처에서 봤다. 위험해. 나는 경찰에 신고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용했다. 그의 행동을 기록했다. 이게 증거야.
긴장감이 절정에 달했다. 그는 똑똑했다. 내 계획을 눈치챘다. 회사에서 대치했다. 너가 한 짓 다 알아. 그의 눈빛이 살기등등했다. 나는 차분히 말했다. 증명해봐. 그는 주먹을 쥐었다. 하지만 참았다. 내가 약해졌어. 나는 생각했다. 이제 되돌릴 수 없었다. 지훈의 조사가 시작되었다. 노동부에서 연락이 왔다. 그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다. 내 승리야.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공허만. 나는 괴물이 돼서 미러 앞에서 울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의 아내를 만났다. 도와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동정했다. 하지만 이용했다. 지훈 씨 과거를 말해줄게요. 그녀의 증언으로 지훈의 과거가 드러났다. 회사에서 해고 소문이 돌았다. 상사가 그를 불렀다. 사표 써. 지훈은 무너졌다. 그는 나를 찾아왔다. 부탁해. 그만해. 눈물이 흘렀다. 그 순간 내 마음이 흔들렸다. 이게 끝인가? 하지만 아니었다. 내가 내 삶을 망쳤어. 나는 말했다. 늦었어. 지훈의 삶이 끝났다. 이혼, 실직. 그는 사라졌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회사에 있었다. 승진했다. 이게 복수야. 하지만 밤에 악몽이 왔다. 그의 얼굴이. 너도 똑같아.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단락하지만 아니었다. 내 관계가 무너졌다. 친구들이 떠났다. 고립됐어. 트라우마가 시작되었다. 왜 그랬을까? 자책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필요했어. 사회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다. 한국의 경쟁, 배신. 나는 적응했다. 지훈의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다른 도시로 이사했다. 새 직장을 구하려 했지만 소문 때문에 실패했다. 내 탓이야. 하지만 만족했다. 그가 느낀 고통, 나도 느꼈어. 내 삶은 변했다. 회사에서 리더가 되었다. 하지만 공허했다. 이게 승리인가? 밤에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침묵이 나를 변화시켰어. 처음에는 참았지만 이제는 공격했다. 마우산이 커졌다. 나는 선한가, 악한가? 친구가 물었다. 너 변했어. 나는 인정했다. 필요했어. 지훈이 연락했다. 미안해. 메시지였다. 나는 답하지 않았다. 늦었어. 하지만 그 메시지가 나를 흔들었다. 용서할까? 하지만 아니었다. 그의 삶을 더 망치기로 했다. 그의 새 직장 상사에게 익명 메일 보냈다. 주의하세요. 그의 반격이 왔다. 그는 나를 고소하려 했다. 증거 없어. 하지만 긴장됐다. 변호사를 찾았다. 이게 가격이야. 돈, 시간, 정신. 모든 게 끝났다. 지훈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자유로웠다. 하지만 자유는 아니었다. 나는 누구야? 거울을 깨뜨렸다. 피가 흘렀다. 이게 옳았을까?